안녕하세요, 페퍼상사입니다. 비틀즈 이전 영국 음악가가 빌보드 1위를 한 곡은 역사상 총 4곡뿐이었습니다. 1952년 베라린의 어프 위더스 앤 스위더트가 베스트셀러스인 스토어스 차트에서 1위, 58년 4월 로리 런던의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라는 가스펠 곡이 Most Played by Jackies 차트에서 1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58년 8월 빌보드의 기존 싱글 차트가 빌보드 핫백으로 정리된 이후에는 62년 5월 에커비크의 Stranger on the Shore라는 클라리넷 연주곡과 밴드인 토네이도스의 텔스타라는 연주곡이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비틀즈 이전에는 영국 밴드가 미국에서 성공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비틀즈의 성공 이후 영국의 밴드들이 미국 시장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차트를 석권하게 됩니다. 영국 밴드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되는 이 당시의 현상을 영국의 침공,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부르죠. 아우너 홀리엔으로 미국 차트 정상을 차지한 비틀즈는 64년 2월 7일 최초의 미국 방문을 하는데 이날을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시작되는 날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비틀즈는 2월 9일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하는데 미국에서만 7,370만 명이 시청을 합니다. 이때 미국 인구가 1억 9천만 정도였으니까 미국 인구의 40%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거예요. 오죽하면 비틀즈가 출연하는 동안 미국 전 지역의 범죄 신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비틀즈가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만 해도 과연 영국의 밴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비틀즈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후 영국 밴드들은 비틀즈 덕분에 미국 시장에 무혈입성을 하게 됩니다. 음반업계 사람들은 돈이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서 비틀즈 같은 밴드들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요. 스탠다드 팝이 주류를 이루던 미국의 대중음악 시장은 락 음악으로 완전히 재편되게 되고 이 여파로 전 세계 대중음악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로니 도네건의 여파로 영국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스키플 밴드를 만들었던 것처럼 미국의 젊은이들은 연주 실력이 없어도 악기를 구하고 밴드를 만들어요. 이런 어설픈 밴드들이 차고 같은 데서 리허설을 하던 것이 게러지 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게 되고 게러지 락은 펑크락으로 발전하게 되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은 본인이 사랑하는 밴드를 따라서 락 뮤지션으로 성장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모든 게 비틀즈가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에요. 지금은 영국 가수가 빌보드에 오르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비틀즈가 미국에서 이룬 업적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약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당시 영국 밴드가 빌보드 1위를 한다는 것은 지금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BTS의 성공 이후에는 왜 K-POP 인베이전이라 불릴 만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물론 BTS가 성공을 거둔 후에 다른 K-POP 그룹들도 미국 시장 진출이 어느 정도 용이해진 측면이 있지만 이 정도를 인베이전이라고 부르는 건 좀 너무 억지죠. 오해는 마세요. 저도 BTS 팬입니다. BTS가 이룬 업적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더 크게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인베이전이라 불릴 만한 현상을 만들기에는 아직 성공이 부족합니다. 그럼 인베이전이 생길 만한 성공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4년 4월 4일 빌보드 핫백 차트입니다. 1에서 5위가 모두 비틀즈 노래이고 100위 안에 총 12개의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이날 차트가 상징적인 게 1에서 5위가 모두 비틀즈의 노래라서 그런 건데 이날뿐이 아니라 이 다음 주 차트도 1위, 2위, 4위, 7위, 9위 포함 총 14곡을 핫백에 올립니다. 64년 한 해에만 빌보드 핫백 차트에 30곡을 올리는데 본인들이 발표한 싱글은 모조리 차트에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실러브주의 독일어 버전까지 97위에 올려놓거든요. 64년 1위를 한 노래가 총 6곡인데 이걸 몇 곡인지만 보고 다른 가수랑 단순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본인들의 노래에 막혀서 1위를 못한 노래도 많거든요. 64년에만 미국에서 총 7개의 앨범이 발매되는데 Meet the Beatles, The Beatles Second Album, A Hard Day's Night, 비틀즈 65 이렇게 4개의 앨범을 앨범 차트 1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2위한 앨범이 2개가 있는데 Introducing the Beatles는 Meet the Beatles에 막혀서 2위를 했고요. Something New는 A Hard Day's Night 때문에 2위를 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비틀즈 스토리라는 앨범은 7위밖에 못하는데 이 앨범은 음악 앨범이 아니고 그냥 오디오 다큐멘터리 앨범이거든요. 그냥 다큐 앨범이 무려 4주간이나 7위를 합니다. 전에 제가 미국의 정규는 앨범을 많이 팔아먹으려고 여러 장으로 쪼개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영국에서는 63년에 폴리즈 플리즘이랑 We the Beatles 앨범이 나왔고 64년에는 A Hard Day's Night이랑 비틀즈 포 세일 2개 앨범만 판매를 했습니다. 영국 차트에서는 A Hard Day's Night은 21주 연속 1위를 하다가 비틀즈 포 세일에 밀려서 2위가 되고 비틀즈 포 세일은 도합 11주간 1위를 합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일어난 이유를 분석하면서 당시 락앤롤이 사라진 미국의 대중음악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959년 2월 3일 비행기 추락사고로 버디 올리, 리치 밸런스, 빅 파퍼가 사망하고요. 리틀 리처드는 목사가 되기로 선언하고 은퇴를 합니다. 로커빌리의 투톱이던 에디 코크론과 짐 빈센트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에디 코크론은 사망하고 짐 빈센트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고요. 척 베리는 미성년자 애인이랑 주 경계선을 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었고요. 제리 리 루이스는 미성년자이던 사촌이랑 결혼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배우 활동에 전념하던 엘비스는 예전 같은 히트곡을 내지 못하고요. 60년대 당시 미국에서 락앤롤은 한물 간음악이었고 락앤롤을 하는 음악인이 씨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럼 엘비스가 락앤롤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1959년 비행기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척 베리와 리틀 리처드가 계속 활동을 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랬어도 비틀즈가 아마 압살을 했을 겁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어차피 일어났을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비틀즈 음악의 신선함이죠. 50년대 스타일의 락앤롤은 당시 10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비틀즈 음악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멤버가 리드 보컬을 맡는 노래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한 노래에서 리드 보컬 이외의 다른 멤버들이 화음을 쌓으며 함께 노래를 하거든요. 이게 당시로서는 엄청 신선한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머지 사운드 특유의 강한 백비트와 레논 맥카트니 작곡의 경쾌한 멜로디는 당시 10대들에게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신선함 그 자체였겠죠. 두 번째, 비틀즈가 송라이터였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엄청난 곡을 만들게 되면 인간 음악가가 없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중들은 단순히 음악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의 서사를 함께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대중들은 천재를 사랑합니다. 같은 노래라도 남의 노래를 부르는 커버 가수와 본인들이 쓴 곡을 직접 부르는 가수는 대중이 느끼는 정서적 교감 자체가 다르고요. 천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수의 음악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틀즈의 외모입니다. 마초적인 스타일의 엘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깔끔하게 차려입은 20대 초반의 잘생긴 영국 오빠들 혹은 멋진 형들, 거기다가 말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유머 감각들이 엄청 나거든요. 대중들은 오빠가 좋으면, 형이 멋있으면 그 음악을 듣거든요. 그런데 비틀즈가 위대한 건 대중음악 시장을 완전히 점령하고 대중음악의 방향을 바꾼 선두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수많은 명곡들을 쏟아내면서 커리어 내내 꾸준하게 시장을 선도했다는 것입니다. 비틀즈 스토리는 대중음악 역사를 바꿀 정도로 성공한 아이돌이 결국에는 음악의 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